안녕하세요. 강수 목사입니다. 오늘의 시간에는 성서학 전공자 입장에서 본 칼빈 신학교의 장단점이란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광고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에서 보험은 필수죠. 보험 가입이나 변경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백다숙 팀장님을 추천해 드립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상담 가능하고요. 최근에는 이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자동차 보험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이강수 목사 추천이라고 하시면 더 꼼꼼하게 살펴봐 드릴 것입니다. 전화번호는 010-9122-4836입니다. 전화번호는 010-9122-4836입니다. 신학석사 THM 가정 지원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플은 80점을 요구하고요. 라이팅은 23점을 요구합니다. 토플은 80점을 넘겼는데 라이팅 23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입학 후에 라이팅 관련된 수업을 1학점 이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IELTS는 6.5점 요구하고요. 라이팅도 역시 6.5점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전공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대근동 언어와 문헌이고요. 두 번째는 구약학, 세 번째는 신약학입니다. 특이 상황으로는 올해 가을 학기부터 신약학은 박사과정이 신설됩니다. 그리고 구약학과 신약학 전공으로 지원하실 경우 두 가지를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관련해서 각각 두 과목 이상 수강 미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지원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 구약학이나 신약학을 지원하고 싶었지만 이 해당 사항을 충족하지 못해서 조직신학이나 역사신학으로 진학한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약학은 히브리어 시험을 보고요. 신약학은 헬라어 시험을 봅니다. 아마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를 요구하고 시험은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시험 유형이 다 나옵니다.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점수를 충족시키지 못해도 입학 후에 재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첨부한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고, 유학 문의는 담당자에게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아만다 벤카이즌 교수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구약학 시니어 패스터고요. 학력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박사 학위는 토론토에서 마쳤습니다. 학위 주제는 하가 이야기고요. 창세기 전공자입니다. 그녀의 연구 관심사는 시편, 지혜문헌, 그리고 선지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The Gospel According to Eve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라 슈라이버입니다. 역시 구약학 교수이고요. 그리고 MTS 프로그램 담당자입니다. 특이 상황으로는 현재 박사과정 재학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웍은 수료했고 박사 학위 논문만 남겨두고 있는데 아직 디펜스를 못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14년부터 칼빈 세미나리 교수로 합류했고요. 그리고 이 고대근동가와 그 다음에 구약학 전반에 언어 관련된 수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아빌라로 알려진 이 마리아노 아빌라 아르테가 교수입니다. 신약학 교수고 그리고 라틴어 관련된 과정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독특하게도 웨스트민스터에서 신학 박사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 법학 관련된 박사 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분의 신학과 관련된 웨스트민스터에서의 박사 학위는 설교학으로 관련된 걸로 하고 있고요. 이분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별로 없는데 제가 알기로 이분의 연구 관심사는 주로 구원, 사회정의, 회복, 샬롬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제프리 와이마 교수입니다. 현재 신약학 교수이고 이분의 학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분도 토론토 출신입니다. 박사학위 주제는 바울 서신 분석과 관련된 거고요. 그의 박사학위 논문은 공헌을 인정받아서 이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Supplement의 시리즈로 출간되었습니다. 그의 지도교수는 그 유명한 리처드 롱기네커였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가장 유명한 책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주석서고 하나는 이제 바울 서신 분석과 관련된 책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게리 버지 교수입니다. 이분은 현재 어, 딘으로 지금 근무 중에 있고 원래는 비지팅 교수입니다. 비지팅 스콜라인데 예, 지금 딘을 맡고 있습니다. 이분의 학력은 다음과 같고 박사학위는 아버딘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박사학위 주제는 요한복음 공동체에 나타난 성령론이고요. 그분의 지도교수는 그 유명한 하워드 마샬이었습니다. 이분 역시 개인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2017년 가을 학기부터 저희 학교에서 근무하기 시작했고 그 전에는 휘튼 대학교에서 25년을 근무했었습니다. 이분이 주로 강의하는 과목은 복음서고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을 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과 유대인 사이의 그 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있고요.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도 바른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 교수진을 토대로 나름의 평가를 제가 해봤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개인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교수진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교수진이 어떠한지 평가하고 분석하시는 게 필요하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전공별로 교수진의 역량이 불균형합니다. 특히나 이 고대근동 언어와 문헌 전공의 경우에 이 마이클 윌리엄스 박사 이후에 역량이 하강하고 있고 그 후임으로 온 이 슈라이버 박사의 박사학위 수여와 성장을 기다려 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슈라이버 교수의 역량 자체는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약학 전공은 벤카이슨 교수가 분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이 슈라이버 교수가 박사학위를 언제 받느냐, 그리고 그가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이 구약학 전공의 역량도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 신약학은 개별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래에 가장 좋은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이마 교수 같은 경우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분야에서는 정말 손꼽히는 전문가이고, 그리고 바울 서신 분석에서도 정말 손꼽히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게레버지 교수 같은 경우에도 요한복음에서는 정말 손꼽히는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죠. 다만 유의해야 될 상황은 아벨라 교수의 후임 선발 과정 중에 있는데 그 이후로 누가 선발되는지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게리버지 교수가 은퇴가 언제인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당분간은 계속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게리버지 교수의 은퇴 시기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신학학 전공자의 경우 박사과정 진학에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실제 박사과정 진학 사례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것은 제가 아는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빠뜨린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대근동 언어와 문헌 전공은 제가 알기로는 진학 사례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구약학도 사례가 지극히 적습니다. 최근에 퓨리탄이라는 곳에서 박사과정이 개설되었는데 그곳에 진학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학학은 진학한 학교가 대체로 정해져 있는 편입니다. 주로 미국과 캐나다로 진학을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원서를 내는 학교가 에스버리, 플러, 트리니티, 서든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에즈베리는 합격증을 잘 받는 것 같은데 진학은 잘 안 하시는 것 같고 플러에서는 지금 학위를 마치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트리니티에서도 현재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서든은 칼빈에서 많이 가는 학교 중에 한 곳입니다. 주목해야 될 상황이 하나 있다면 올해 가을 학기부터 칼빈 세미너리에서 박사과정이 신설되어서 앞으로 진학 사례가 늘어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전통적으로 이 토론토 대학과 맥메스터를 많이 갑니다. 토론토 같은 경우는 이 본교 출신, 특히나 이 와이마의 추천서가 강력하게 먹혀서 토론토에 진학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공한 사례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근래에는 맥메스터에도 많이 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 학교에는 특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언어학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맥메스터가 최근에는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은 의외로 사례가 굉장히 드뭅니다. 제가 아는 한 해 가장 근래 사례는 9년 전 아버딘에 간 사례가 있고요.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20년 전 세인트 앤드류스로 진학한 사례가 전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칼빈에 진학하고자 한다면 저는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석사과정은 박사과정 진학을 위한 길목입니다. 그래서 석사과정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박사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석사과정을 실제로 하는 중에 박사과정을 얼마나 준비를 잘 병행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과정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현재 학업에 성과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먼저 조언해드리고자 싶은 것은 성적과 추천서 확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교수는 학생이 2과목 이상 수업을 수강해야 추천서를 써준다는 사실입니다. 한 과목 수강으로 추천서를 써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지만 강력한 추천서는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선택지는 보통 강의 2개를 듣거나 강의 하나, 자율연구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천서는 성적 기반으로 작성이 되고 수업 태도, 영어 실력, 원어 능력, 히브리어나 헬라어 등 다양한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학생의 기준에서는 매 학기에 개설되는 과목 중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수는 수업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관심사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교수와 관계를 맺으려면 한 과목 이상은 무조건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개인의 관심사가 있고, 그리고 자신이 박사과정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 샘플 페이퍼를 좀 더 잘 준비하고 싶다면 자율연구라고 부르는 인디펜던트 스터디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일단 한 과목을 수강해서 성적을 잘 받아야 되겠고요. 페이퍼로 연구 능력을 검증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기간에 제안서를 잘 준비해서 교수에게 자율연구 지도를 요청하시고요. 다만 교수가 학생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칼빈 신학교 교수 5명, 그 다음에 그들 교수진에 대한 평가, 그리고 칼빈에서 공부해야 될 때 조언해야 될 것들을 제가 살펴보았는데요. 모든 것은 상황은 즉각 변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학생의 성향과 교수의 성향 사이에서 빚어지는 이 케미컬이 있을 텐데, 그 사이에서 어떤 조화를 이루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사와 그 다음에 교수의 관심사, 그리고 수강되는 과목 등을 잘 선택하시고 잘 집중적으로 잘 보셔서 어떤 과목에 집중해야 될지, 어떤 분야에 좀 더 힘을 쏟아야 될지, 그리고 어떤 교수에게 추천서를 요구해야 될지를 잘 선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신약학인데 저는 신약학 하나, 구약학 하나로 추천서를 받았습니다. 신약학에서는 게리 버지 교수의 추천서를 받았고, 구약학의 경우에는 아만다 벤카지 교수의 추천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나름의 에피소드가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제 구약학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학기에 인디펜던트 스터디하고 그 다음에 메이저 리서치를 동시에 진행해야 되는 아주 버거운 상황이었죠. 근데 다행히도 이제 아만다 벤카지 교수가 제 제안서에 관심을 가져서 2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었고 좋은 성적을 받았고, 그리고 강력한 추천서를 써줬기 때문에 박사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어필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박사과정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방법론이 여러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구약 본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얼마나 내가 잘할 수 있는가를 어필할 필요가 있었는데, 야마다 벤카이젠의 이 추천서가 아주 제 능력을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결과론적으로 좋은 결과를 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도 밟았지만 이 칼빈 신학교에서 진학하는 학교들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제한적이죠. 그러나 자기가 진학하는 학교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잘 선택하신다면 칼빈은 굉장히 좋은 선택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감사하게도 영국을 가장 중점적으로 선택했고, 그리고 영국에 있는 학교만 지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좋은 학교에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사례가 9년 전이어서 영국에 대한 그런 사례를 접하기가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추천서와 그 다음에 제가 준비된 것들이 잘 맞아 떨어져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이제 세인트 앤드류스 학교에서 공부하게 될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칼빈 신학교는 박사과정을 준비하기에 좋은 학교이고, 그리고 칼빈 신학교의 교수나 아니면 수업이나 그에 대한 평가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학교가 결국에는 자신의 학생의 이 학습자의 역량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결과들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이 제 경험담이고 그 주변의 경험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이 학교에서 공부할 것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이 영국 학교에 진학한 것을 통해서 앞으로 최근에 좋은 사례로 남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 열심히 준비해서 칼빈 신학교의 장단점 그리고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드렸는데요. 칼빈 신학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